워크북부터 질문 처리를 하겠어요. 15번부터 하겠어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액츄얼 편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다. 다르게 말하면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fx 플러스 a는 0의 두 실근의 합이 10인 것으로 a를 찾아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 똑같은 f니까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놈이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일 때만 0을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이라는 건 x이기 때문에 저 관계를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두 실근이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을 풀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거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이놈이 10이다. 요걸 만족하는 a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다. 2번이다. 다음 질문은 17번이요. 17번.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수점에서 만나고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킬 때 2차 방정식 그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네요. 이 조건은 이 조건은 암기사항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2차식을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거고 다들 모를 거니까 2차식을 했잖아요. fx가 fx를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둔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 조건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f2 플러스 x라는 것은 x 대신에 2 플러스 x를 넣는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요. 당연히 f2-x도 x 대신에 2-x를 넣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요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하세요. 이게 x에 관한 강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같은 것들을 날리고 정리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뭐 ax 제곱 같은 거는 양쪽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릴 거라고요. 그러면 안 날아가는 게 여기에서 4ax, 여기에서는 여기 bx랑 안 날아가네. 여기 2b랑 잠깐만. 여기 2b가 날아가는 거야. 2b가 날아가니까 여기 bx만 찾아라. 그리고 여기 c랑 이수 날아가죠. 날아가는 건 안 쓰겠다고. 그러고 이 우변에 남는 놈은 여기 ax 제곱이랑 4a는 날아가는 상태니까 요 놈의 가운데 항만 남거든. 이거 요거도 마이너스 bx만 남거든요.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요 양쪽의 관계는 부호만 다른 관계잖아. 부호만 다른 게 같다는 말은 각각 0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1차항의 계수가 0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a다 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f2-x와 f2+x가 같다는 것의 의미는 이거였던 거예요. b가 마이너스 4a였다. 그러면 요놈의 대칭축의 방정식이 공식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x는 2였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a의 부호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문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아래로 블록이라 치세요. 아래로 블록이라 치고 x축과 교점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x축에 그거 지금 두 실근의 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두 개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알파 베타로 잡아요. 근데 방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 놈의 대칭축이 2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라고 쓰세요.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도 2에 대해 대칭이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의 합은 2의 2배인 4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알파 베타는 누구냐면 fx는 0의 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f 어쩌고니까 요놈의 근도 알파 베타에 대해 표현이 될 거고 그 두 개로 표현을 한 다음에 합을 적어보면은 요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요식 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f 2x 빼기 4는 빵이잖아요. 요 놈을 알파나 베타로 만들 경우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를 정리하면 된다고. 2분의 알파 플러스 4와 2분의 베타 플러스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두 개의 합을 요구했으니까요. 합을 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방금 알아놓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2가 되니까 정답은 6이다. 정리해 드리기로 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난생 처음 봤을 텐데 이런 표현은 암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y는 fx의 그래프가 x는 2라는 선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차함수밖에 없으니까 대칭축을 갖는 게 이차함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칭축을 갖는 함수들이 무지 많거든. 그런 애들의 대칭축만 딱 알려주기 위해 좋은 표현이라서 저런 표현을 종종 만나게 될 건데 저런 표현을 만나자마자 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어요. 이 x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는 어떤 의미냐면은 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x 값인 거죠. 2로부터 x만 양수라고 치면 x만큼 좌우로 떨어진 곳에 있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같아졌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 x는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계속 변하는 거죠. 이 간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함수 값이 똑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라인이 x는 2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쯤의 함수 값이랑 요쯤의 함수 값이 같다. 그런 얘기고, 요쯤의 함수 값이 이거면 요쯤의 함수 값이 이거다. 그런 얘기고, 요쯤의 함수 값이 이거면 요쯤의 함수 값은 이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x가 아무리 변해도 함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쪽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쪽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 사이즈를 x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이 x는 2 플러스 x 자리인 거고, 이 라인이 x는 2 마이너스 x 자리겠죠. 요때의 함수값과 요때의 함수값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래프가 x는 2의 대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2차 함수는 대칭축 하나를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칭축이 있나 보네 라고 받아들이고 여기로 다시 왔네. 이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대칭축이 있면서 이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바로 뽑아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졸린 놈들이 많아? 아? 정신 차려. (9월의) 첫 수업이라서 지금 그 정리가 다 되고 10명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뭐 내신 공부를 진행 중에 더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내신 공부를 하겠다 하면서 나간 애들 말고 남은 애들이 너네들이잖아. 너네는 선행이 더 중요해서 남은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공통수학원에 큰 산이 2개인데 지금 두 번째 산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요. 제일 어려운 파트가 두 개인데 거기가 다항식의 나눗셈 2차 함수 2개란 말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미 넘었고, 근데 이제 지금 누적 테스트에 다항식의 나눗셈 나중에 틀리고 있지. 넘은 게 아니라 소리죠. 제대로 넘은 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산을 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졸면 곤란하다. 나중에 경우의 수 할 때나 줬어요. 행렬할 때나. 정신 차리세요. 아무튼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일반화를 시켜볼까? 일반화?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자리에는 아무 상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fa 플러스 x가 fa 마이너스 x다 라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런 조건의 함수방정식을 만났을 경우엔 y는 fx의 그래프가 x는 a 라는 이 y축의 평행한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나오면은 그 2차식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넣어서 B가 몇 A다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왜냐면 맨날 이차함수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수학을 쭉 진도를 나가다 보면 훨씬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날 건데 복잡한 걸 만났을 때는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약간의 직관을 동원해서 하고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야. 그렇겠구나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라고요. 눈 떠! 그 다음 20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일 때 a, b를 구해요. 아직도 이 다 됐다. 다 나가서 물 마시고 와. 졸리는 사람들. 졸리는 사람들 다 나가. 다 나가서 바람 쐬고든지 물 마시고 와. 제이 안 나가니? 뭐눈 감고 감상하는 거냐? 그냥 무슨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까? 그 뭐냐 책 읽어주는 거 어플 뭐냐? 책을 막 소리내서 읽어주는 어플 있잖아.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게 있던데. 김혜수가 쓴다는 거. 주인이 알지? 근데 왜 쪼개? 뭐 내가 말만 하면 쪼개네 요새. 요 20번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 2명인데 근데 뭐 제보 안 한 사람도 반이 넘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방정식의 연결고리를 모른다는 소리죠.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차함수가 대준요래, 직선이 대준요래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일 건데 각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합은 안다. 요 두 개 합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곱도 안다는데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 이걸 가지고 이차함수와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이정계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잖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데 이걸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상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니 당연히 이 두 개 연립이잖아요.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뭐가 a 빼기 2x 플러스 3 빼기 b는 0이 되는데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러면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새끼가 2란 소리고 이 새끼가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a는 4고 b는 9다. 그래서 b에서 a를 뺀 값은 9다. 너무 쉽잖아. 그 다음 23번은 5명인가 그 숙제 연락을 했는데 5개가 체크되어 있거든. 다 모른다는 소리지. 23번이 요번 숙제에서 제일 어려웠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어렵긴 해요. 학평기출이다. 학평기출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학평기출이기 때문에 학평기출 무려 4점짜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오늘 고3들이 9월 모의고사잖아. 9월 모의고사. 9월은 학평이 아니라 모평이고요. 9월에 보는 건 모평이고 6월이나 9월이 아닌 건 학평이야. 근데 애초에 고1, 2가 보는 건 다 학평입니다. 고1, 2가 보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학평 기출 4점짜리 문제인데 요게
문자가 많고 조건도 되게 많은 상태라서 요걸 이제 효율적으로 쓸 줄 모르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2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 이차함 교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도 줘져 있죠. 원점보다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두 양근을 가진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직선 y는 gx도 얘를 지난단 말이죠. 얘를. y는 gx의 x절편도 y는 fx의 x절편 중에 하나인 알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점이 두 개인 상태인데 얘도 값을 안 주고 감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가 3이에요. 그 얘기는 요 간격을 말하는 거죠. 요 간격이 3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베타는 2다. 요 간격은 2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G영이도 있어요. G영이는 마이너스 2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 놈의 함수값 중에 하나인 G영이가 마이너스 2다. 그런 얘기죠. 그때 fx도 찾고 알파, 베타, 감마도 다 찾은 다음에 f,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못 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일단 요 놈이 gx가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인데요. 보통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 라고 쓰는데 뭐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g영이가 결국 b잖아요. 그러니까 ax 마이너스 2 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쓸까? gx는 요거를 바로 써먹었다고 칠게요. 내가 써먹어서 gx는 a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fx는 2차 함수가 1을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될까? 아니다.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x 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씁시다.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지 말고요. gx도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알파를 x 절편으로 가지니까 기울기를 k라 하고요. x 빼기 알파 이렇게 씁시다. 그럼 아직까지 G영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안 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세팅을 하죠. 요 세 가지로 세팅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그나마 풀 수 있는 세팅이에요. 다르게 세팅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 감마가 이 두 개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니까 저 감마를 이 세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해보는 거죠. fx는 gx가 얘를 풀어본다고 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k의 x 빼기 알파랑 같다가 되잖아요. 그럼 x 빼기 알파가 똑같으니까 날려도 되는데 날릴 거면은 x는 알파를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방에 해는 알파와 날려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차 방을 풀어주면은 베타 플러스 k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놈을 이 문제에서 감마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요, 감마 빼기 베타가 나와 있었잖아요. 요 식으로 감마 빼기 베타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식에서 k가 바로 감마 빼기 베타입니다. 얘가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항의 개수인 k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gx는 뭐가 되느냐? 요 k 자리 1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2의 알파를 이제 알파라고 둘 이유가 없는 거죠. 2x g0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얘를 2로 묶은 상태의 식이 이 식이었으니까 결국 이거니까 알파가 1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찾은 거예요.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3 더간 게 베타니까 베타는 4란 소리고, 베타에서 2 더간 게 감마니까 감마는 6이다. 네? 전부 다 알아냈습니다. fx까지 다 완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fx는 뭐냐? x 빼기 1, x 빼기 4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정체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보시는 것처럼 11이죠. f11을 구해라 그런 뜻이었던 거고,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11을 넣어가지고 산수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엔 10과 7의 곱이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70.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킬러는 택도 안 되는 소리고요. 중킬러? 이 정도 문제는 중킬러라고 불러도 돼요. 조금 이제 중킬러의 바운더리가 좀 크다면, 근데 좀 좁게 잡으면 이 정도는 중킬러까지 부를 수 없어요. 중킬러보다는 쉬운 수준이라서. 그럼 도대체 중킬러는 저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실력할 때. 실력하기 전에 중킬러를 하고 싶으면 이번 교육방학 특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은 30번. 직선 y는 x 플러스 mx 방향으로 2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2차 함수의 그래프 접하였다. 직선과 2차 함수 접한다는 말은 연립필수 판별식은 0밖에 없는데 x축으로 이동해서 만드는 식을 모르는 건가? 요? x축으로의 이동을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평행이동, 객칭이동 같은 게 중립이 안 나오냐? y는 x 플러스 m을 x축의 방향으로 2n만큼 이동? 그러면 지금 개념을 모른다고 치고요. 어쨌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여기 x 절편이 마이너스 m이었던 거죠 원래. 그러면 이 직선을 통째로 x축으로 2n만큼 옮긴다는 말은 얘랑 평행선을 긋겠다는 뜻인 거고요. 그럼 그냥 만만한 점은 x 절편이니까 x 절편을 2n만큼 옮겼다 라고 치자. m이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요 간격을 2m이라고 치자. 그럼 요 포인트는 당연히 마이너스 m에서 2m을 더한 m이겠죠. 얘를 x절편으로 가지면서 이 새끼랑 평행한 직선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y는 x 마이너스 m 일 수밖에 없는 거죠. y는 x 마이너스 m과 그 주어진 이차함수가 접한다 라는 걸 가지고 m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은 막 쓰면 돼요. 여기다가 바로 2차식을 달게요. 이렇게 얘를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은 0으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얘는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2번 질문.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부분. 그럼 이거는 이제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m으로 놓고 직선식을 세팅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통수학 2의 초반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직선 세팅을 못하는 사람이 있나봐. 3명이나 모른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은 이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면 되는데요.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치면 이 xy에 대한 관계식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곧 m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요. 요게 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y는 m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을 아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언제나 작성이 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암기하십니다. 지나는 점을 x 빼기 x 좌표 그리고 y 좌표는 뒤에다가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에 y 빼기 y 좌표를 쓰는 건데 빼기 y 좌표가 넘어왔기 때문에 뒤에다가 y 좌표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문제는 모르는 게 정상이네. 공수2 경험이 없으면. 지금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직선이랑 주어진 2차 함수를 열리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에 플러스 m 빼기 2x에 상수는 3m 플러스 1이 원래 대기 중이었고 5가 넘어가니까 3m 빼기 4네.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이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니까 얘의 판별식은 0이다를 쓰는 겁니다. 얘의 판별식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식인 거죠. 이와 같은 전개 정리하면은 m 제곱 빼기 16m 더하기 20이네. 요게 0이에요 하는 겁니다. 중근이니까. 그러면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문제에서 원하는 기울기다 라는 뜻이고 문제에서는 기울기의 곱을 요구했으니까 기울기를 각각 찾는 게 아니고요. 기울기의 곱이니까 여기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얘가 답인 거죠. 두 분의 곱이니까요. 그리고 근에 불리는 인생의 함수파는 대부분 잘 이해를 했나 봐.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36번. 36번 한 명이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는 질문이 없는 걸 보면 다 안 와봐요. 근에 불리는 인생의 함수파는 하도 강조했더니
2차 방정식 A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이거는 근의 분리랑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이 있으니까 근의 분리의 특수한 케이스인 거구나. x제곱 빼기 2에 2 없네. x제곱 빼기 m 빼기 2에 x 더하기 m 빼기 1은 방. 요거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면 곱만 쓰는 거죠. 알파 베타가 m 빼기 1인데 이놈이 음이다만 쓰는 거죠. 얘를 가지고 m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안 찾으면 답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뭐를 고를지를 모른다. 근데 보기에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새끼들밖에 없구나.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문제가 보이네. 얘들을 바꿀 수가 없네요. 아무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당연히 m 빼기 2의 제곱에서 이 새끼의 2배를 빼는 거니까 이거고요.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m 제곱 빼기 6m 더하기 6인 건데 이게 22와 같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22를 데리고 오면은 m 제곱 빼기 6m 빼기 16은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되죠. m은 마이너스 2랑 8인데 보기에 8이 있었어요. 보기에 8이 있고 아니면 주관식으로 됐어요. 그래야지 요 두 개를 다 써가지고 다 틀리는 거죠. 그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를 잠깐만 1번 적다고 했구나. 아무튼 얘를 고려한 사람들만이 얘는 답일 수 없다. 얘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맞았겠죠. 보기에 8이 있었어야 돼요. 객관식으로 분리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반의 특징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남학생이 많은 반이라서 질문도 아주 그냥 세심한데요. 정석에서 연습 문제 아닌 곳에서도 막 질문을 했거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노트의 유제 10-6번. 나머지 두 반은 여학생들이 캐리를 하는데 요 반은 남학생들이 캐리를 합니다. 유제 10-6번이에요. 내가 답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답을 내진 않아 보니까 답을 못 낸 남학생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들어와서 풀어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산만 할게요. 아무튼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랑 y는 2x 제곱도 연립을 하고 y는 x 제곱 플러스 1도 연립을 해서 판별식은 0으로 a, b 두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요 두 개 연립해서 이렇게 필기를 할까? 요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a제곱 플러스 8b네요. 이런 식 하나 만들고요. 요거랑 연립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의 판별식은 이거네. 이런 식이 하나 더 나온다고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4b 더하기 4는 빵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주시면은, 넘겨주시면은 a제곱이 8이니까 a는 뿔마 2루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y는 뿔마 2루트 2x 빼기 1. 이렇게 쓰기 싫으면 두 번 쓰면 돼요. 2루트 2x 빼기 1이랑 마이너스 2루트 2x 빼기 1 두 개다. 그 다음 7번 넣어요. 한 포물선에 두 직선이 모두 접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뭐 심심하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y는 2x 빼기 1은 이런 그림일 거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이런 그림이겠죠. 자, 요 두 직선에 모두 접하는 포물선은 원래 무수히 많은데, 근데 우리가 다루는 포물선은 대칭축이 y축에 평행한 것만 다루니까 그걸로 국한 지으면 딱 두 개예요. 요렇게 아니다. 그걸로 국한 짓더라도 무수히 많은데, 근데 이제 x 제곱의 이차항의 개수가 1인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요런 거. 요 새끼의 정체를 밝혀줄래? 그런 뜻이고. A, B를 구해줄래? 그런 뜻이고. 당연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각각을 연립해서 판별식 빵밖에 없어요. 얘가 연립하면은 이런 식이 되죠? 얘 판별식은 이거고요. 이게 여기다. 이런 식 하나 만들어줘. 그 다음 얘랑 연립을 하면 얘의 판별식은 이렇게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A 제곱도 4B도 나타나죠. 아래에서 1을 뺄게요. 그럼 8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는 거니까 12A. 그 다음에 상수는 1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2.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그것도 12. 합치면 24네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고요. A는 마이너스 1 여기 넣을까요? 그럼 얘가 16으로 변하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2고 넘겼다 치고 4를 만들면 3이네. 물을 이유가 없어. 그 다음 유제 10-9번 설명을 드린 바대로 이 절대값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a제곱 요거랑 y는 4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다 라고 해석할 줄 아시라고 했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요 두 개가 교점 두 개를 갖는다. 두 군데서 만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점이 두 개가.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 새끼가 미정계수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가 변하는 거예요. A 때문에. 그자? 근데 이 새끼는 직선이고요.
직선 중에서도 개 쉬운 직선. 이 새끼는 곡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직선을 고정시켜 놓고 곡선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상대 속도와 같은 개념을 적용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 오는 날 내가 버스를 타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 오는 날일 필요는 없지. 내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가만히 두고 얘를 움직인다. 그런 느낌. 그럼 이 새끼의 X절편은 뿔마 A잖아요. 뿔마 A인데 A의 부호도 알려져 있지 않아. 그렇지만 그냥 대충 뿔마 A라고 표시하지도 말고 대충 얘 어떻게 생긴지 그림 알려드렸지. 원래는 이렇게인데 다 붙어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거 좁아올리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a 제곱인 게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y는 4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4기 때문에 양수인 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다가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x축에다가 위에다가 그으려면은 교점이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2개가 되기 위함이니까 2개가 되게 그으시면 돼요. 여기에 y는 4가 있는 겁니다.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어야 교점이 2개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제곱이 4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고요. 얘를 풀어주면 답인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서 이상. 그리고 그 옆에 보기 1번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미친 듯이 꼼꼼한 사람이죠. 남학생이 그러기가 힘든데.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 20년 경험상. 보기 1번. C가 0보다 크고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면 X제곱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fx다 라고 치면요, C라는 것은 F0죠. C라는 것은 F0예요. F0가 양수다. 그런 뜻입니다. B 더하기 C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뭘까요? F1인 거죠. F1은 0보다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칩시다. F0이 0보다 크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요점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요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 요런 x절편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새끼가 0과 1 사이에 있음이 확인되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습 문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두 명이 모른다고 한 질문 하나. 요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10-4번 연습 문제 10-4번. 이게 고장났네. 이거 안 움직이네 이거. 거기서 도와하고 있어. 일로 와. 내려오고 있어. 거기서 내 따스는데 확 내려줄게. 밀당하는 애 없더니. y는 kx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날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여기도 심심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으로 대칭축이 2분의 1이네요. 꼭지점 찾을게요.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꼭지점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에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x에다 대입하시면 2분의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5. 3은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3은 2분의 1보다 왼쪽. 그리고 y좌표가 뭐라 했지? 방금 말한 것도 까먹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랬죠.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3을 3보다 어떤 새끼야? 작은 새끼죠? 그러니까 요 점보다 이 남소 쪽에 있는 점인 거죠. 요쯤에 있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릴 건데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얘보다는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새끼랑 만날지 안 만날지 궁금하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2분의 3x 제곱 이런 짓 안 해도 됩니다. 나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래 되거든요. 포물선끼리 연립하면은 1을 곱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4x 이거 곱할 필요 없어요. 그냥 4분의 1 넣어쓰세요. 4분의 D는 1 빼기 2분의 9라서 음수죠? 이 얘기는 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안 만나게 그리십니다. 꽝 이렇게 두 포물선이 있는데 y는 kx라는 새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상수항 0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점을 찍어주면 되는 건데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들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점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0,0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요쯤 y축이 있을 거고 요쯤 x축이 있겠죠. y좌표는 둘 다 음수니까 여기에 원점이 됩니다.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미지수인 직선을 그릴 건데
미리 그려놓은 두 포물선과 교점이 총 3개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놈이랑은 교점이 2개고 한 놈이랑은 접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접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림을 워낙에 잘 그려놨기 때문에 요래될 수도 있고 요 놈이랑은 접할 수가 없구나. 요 놈의 안쪽에 전직키니까.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처럼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위로 볼록 빈 새끼랑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 빈 새끼랑은 원점이 여기에 위치하는 바람에 절대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얘랑 접할 때 답 하나, 얘랑 접할 때 답 하나 이렇게 찾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얘랑만 접하는 게 2개고 이거건 간에 이 새끼랑 교점 2개거든요. 아니 쌤 하나씩인데요. 네가 안 보이는 걸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건 간에 전부 다 교점이 3개입니다. 이 2개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두 포물선을 그려놓게 되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번 더 푸실 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안전한 문제였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새끼랑만 접할 조건 쓰면 돼요. 그러면 y는 kx하고 첫 번째 이차함수만 연립하면 되는 거지. x제곱 플러스 k 빼기 1x 플러스 1은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니까 얘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했지? 진도가? 여기 연습 문제 풀다 말았나? 몇 번 할 차례예요? 연습 문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10번? 9번까지 했다고? 오케이. 10번 할게요. 10번 10-10번도 픽 할게요. 포물선은 실수 A에 관계없이 어떤 직선을 접한다. 그 직선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실수 A에 관계없으니까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A에 관한 방정식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네가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접한다는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되냐면 그 8단원 판별식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내신에 반드시 나온다고 내신 빈출인지 표출인지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2차항이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문제가 내신 빈출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때 네가 써먹어야 할 조건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게 첫 번째고요. 내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요게 두 번째 세컨드. 요거랑 똑같은 유형인데 단지 2차 함수랑 연결 지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똑같은 말이거든요. 중근을 갖는다는 거랑 접한다는 말은. 그래서 일단은 두 식을 연립해 가지고 판별식을 넣어 쓴 다음에 그 새끼가 A에 관한 방정식이다 라는 논리 전개를 통해서 MN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개 쉬운 문제예요.
얘와 같은 유형. 일단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mx 플러스 a제곱 빼기 n 빼기 1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접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래서 판별식은 0으로 들어가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0이다. 얘를 a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여기 4a 제곱 날아가거든. a에 관한 1차 항등식. 뭐 1차건 2차건 다 쉬운데요. 1차 항등식이니까 유독 쉬운 거죠. 1차항의 개수는 0, 상수항은 0으로 찾는 거야. 그러면 날아갔다 치고 2차항은요. 1차항의 개수는 여기밖에 없어요. 4m. 이게 0인 거고. 상수항은 여기 m 제곱이랑 여기 4n이랑 여기 4랑 이게 0인 거죠. 얘를 풀어주시면 m이 나오는 거지. m 0인 거고 여기다가 m 0을 넣어주면 n은 마이너스 1인 거고 m은 0, n은 마이너스예요. 그게 답이다.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도 내신 빈출이 나와요. 어떻게 표현될지 못 나오거든요. 정확한 넘버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문제 8-2번 찾아요. 기본 문제 8-2번 찾아가세요. 기본 문제 8-2번에 1번에 분명히 내 수업을 안 졸고 잘 들은 사람은 기본 문제 8-2번에 1번에 분명히 내신 무슨 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빈출이에요? 필출이에요? 빈출이라 적었어요. 그거 같은 거야. 거기 10-10 돌아와서 10-10 옆에다가 내신 빈출도 적고 기본 문제 8-2도 적어요. 두 개는 똑같은 유형인 걸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10-11번) 얘는 문제가 너무 좋아서 피가 안 할 수가 없다. 얘도 합평 기출일 것 같은데. 내가 옛날 정석에 있던 연습 문제가 아니라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문제긴 한데 이게 합평 기출이 아닐 리가 없어요. 너무 합평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합평 기출 같아요. 합평 기출이라 적으시고. 아니 그런 문제 스타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20년 경력을 똥꼬를 먹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알죠. 2차식 fx는 ax 제곱 플러스 2. 1차식 gx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bx. 요거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의 점 A에서 만난다. 근데 A를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Y좌표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줬네. Y좌표가 1이다. K, 1이다. 얘의
교점이 K, 1이다. 요거를 어떻게 써놓아야 할까? 각각을 1로 만드는 X값이 K로 같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요 K를 찾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얘가 1이 되는 X랑 얘가 1이 되는 X가 같다로 어떤 관계식을 찾겠다 라고 생각한 게 맞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K를 뭐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FK도 GK도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FK는 1이다를 먼저 푼다면 AK제곱 플러스 2가 1이다. 정리를 더하면 AK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얻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GK는 1이다를 처리를 하면은 BK가 1이다. 문자가 3개입니다. 3개. 하나의 방정식을 더 찾으면 돼요. 아직 안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를 더 찾아가지고 이 3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fx 플러스 2gx 는 0? 이거 넣어가지고 만들면 돼요. 이걸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6이다 라는 거죠.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야 돼? 정신 차려.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야 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y는 두 결정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긴 해.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거기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식을 써야 돼요. 식을.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건 어떻게 이용해야 돼? 근각계수의 관계와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야 되는데 근각계수의 관계와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야?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거. 두 근의 차의 제곱이 36이라는 걸로 푸는 거예요.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걸로 풀지 않아요, 절대. 두 근의 차의 제곱이 36이라고 풉니다. 두 근의 차의 제곱은 언제나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두 근의 곱의 두 배를 빼는 걸로 찾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의 제곱은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의 제곱은 뭐예요? 요 식에서 두 근의 차의 제곱은 뭐예요? 요 식에서 a 제곱분의 4b 제곱이죠. 암산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두 배가 아니라 네 배지, 네 배.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의 관계를 고려해서 따지는 거니까 지금 쓴 게 합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4 알파 베타를 빼야 한다라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a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8 써야 되는 거죠. 이 새끼가 두 분의 차의 제곱인데 그게 36이다. 이렇게 그러면 양변 a 제곱 곱하면 되겠지? 4b 제곱 마이너스 8a가 36 a 제곱과 같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연립해서 a, b, k를 다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연립 어떤 식으로 할까? 네? 연립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 네? 여기 k 제곱이 있으니까 k 제곱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넣겠다. 그런 생각. 요거 양면 제곱해요. 이렇게 나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한다고 칠게요. a분의 b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b 제곱과 같다. 근데 지금 b 제곱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 제곱은 마이너스 a와 같다. 요 식이랑 요 식 집어넣었어요.
A, B를 찾은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서 K까지 구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연립을 덧셈 뺄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제곱인데 왜 마이너스가 있어? 에이, 너무 순하고지. 원곡정인데.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라. 그럼 이 새끼가 마이너스 4A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A가 되는 거고요. 뭐 암산을 때린다고 치면은 A가 열리 없거든요. 이차함수라서. 그럼 A는 그냥 날려도 돼. 그럼 결국 36A가 마이너스 12와 같다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B는 얼마 루트 3분의 1? 근데 B에 부호가 있나? 아, 1사분면이란 말이 있었군요. 거기에서 B, K에 의해서 B가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BK가 1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K는 얼마 루트 3인 건데 1사분면이면 K가 이 새끼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만 남겨주시면 되고 이게 플러스니까 B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트의 결과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못 써먹을 법한 구간은 이거예요. 이런 식을 못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연립을 못 할 수가 있어. 요 두 가지 풀이를 배웠다. 그런 의의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 13) 넘어갈게. 14번 12, 13도 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다 풀면 또 여러분들 생각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또 해가 되니까. (14번은) 생각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못 풀 거기 때문에 풀어드릴 수밖에 없다. 절대값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주식이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k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제거한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따지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자마자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과 y는 x 플러스 k 요거의 교점이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갖는 말로 바꿔서 푸셔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애시당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면 그대로 푸는 거고요. 근데 방정식 계산이 편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네가 알아서 이 두 개 연립해가지고 만들어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꼴의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기계다로 바꿔서 풀 줄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표현법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상 중에 딱 한 가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유리한 방법인데 그 유리한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제는. 왜냐하면 유리한 방법으로 제시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유리한 방법이 뭔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자만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을 떨어뜨리고 변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고난도 문제일수록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안 풀립니다. 거의. 뭔 말인지 알았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안 풀리고 그게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표현법 그런 것들을 항상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주어진 꼴은 방정식이지만 그 상태로 절대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x, y밖에 없으니까 고정이 돼 있는 새끼고 얘는 k가 있기 때문에 변하는 새끼인데 고정이 돼 있는 곡선이고 변하는 직선이라서 이 세팅된 상태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얘를 바꿔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 가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어딘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답을 내시면 되고 답을 내는 과정 중에 최소한의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그리는 법은 말씀드렸죠. 요래 생겼을 거예요. 액션 표현 뿔마 1이고요. 복지점이 0,1 요래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y는 x 플러스 k, 얘는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돼 있는 녀석이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면 딱 기울기가 1이죠.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그죠? k가 만약에 1이라면 요 직선일 겁니다. 이 새끼가요. y는 x 플러스 1이 요거니까 y는 x 플러스 k는 저거랑 평행한 선들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저거랑 평행한 선과 미리 그려놓은 곡선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한 y 절편의 범위를 찾아라. 그런 문제. 이 새끼가 엄청 작을 때부터 엄청 클 때까지 다 따지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 그런 얘기죠. 엄청 작을 때는 이렇게니까 빵개죠. 이때 K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언제 최초로 교점이 생기냐면 요 점을 지날 때겠죠. 요 점을 지날 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가 두 개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날 때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원하는 바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가 경계 역할을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요때의 k 값을 구해놔야 되는 건데 요 k를 구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지나는 점이 1,1이라는 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요. 여기다가 1,0이라는 게 1,0을 집어넣어서 이때 k를 찾는 거죠.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k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답을 일부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냥 올라간다고 해서 두 개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두 개냐면 딱 이 새끼가 되기 전까지 두 개입니다. 얘 두 개인데요? 아니에요. 세 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 경계가 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있단 말이지. 콤마를 쓰시고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몇 개야? 이 오렌지색보다 조금 더 올리면 교점이 몇 개야? 네 개지. 마이너스 탈락이고 그러다가 몇 개일 때가 생겨? 세 개가 언제야? 접할 때지. 그러다가 그 접하는 상황을 벗어난 순간 몇 개야? 그것도 답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뭐보다 크다가 추가돼야 되는 거고 이 경계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한다고? 접할 때요. 접할 때 K 값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계산다운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다운 계산을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할 때의 K를 찾을 때만 하면 되는 거다. 자, 얘는 원래 이 그림이 아니죠. 원래 이 그림은 이 식인데 얘가 음수다 보니까 절대값의 영향에 의해서 양수로 되는 바람에 접혀진 거거든. 당연히 이 식의 실체는 요 놈의 마이너스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요. 이 새끼랑 이 새끼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의 한별식 0이다. 그걸 가지고 접할 때 k를 써줄 수 있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답이 나온다. 그렇지. 연립하면 x 제곱 접할 때 상황.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이거죠. 한별식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4분의 1이다. 4분의 1이고 그러므로 k는 4분의 5다. 요 두 구간을 써주시면은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계산으로 풀 수 없어요.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못 푼다. 그런 생각을, 그런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문제는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 좀 쉬었다 할게요. 돈 떨어졌어.